예,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행동 그리고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기에서는 인간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달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20페이지 먼저 보죠. 인간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부분이 나누어서 나오는데, 먼저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을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본다라는 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PI 이렇게 하죠. Person in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본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 내적인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어떻게 인간이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초기에는 아주 인간만을, 그래서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개인 중심으로 봤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는 뭐 체계 이론이라든가 생태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은 환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을 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을 둘 다 중시하는, 뭐 이중적인 초점을 둔다, 이런 설명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통합된 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에 뭐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전생의 발달의 관점을 갖는다. 그래서 전생에 걸친, 여기서 전생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출생부터 사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보통 요즘은 또 태아기도 중요해서 수정부터 사망까지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발달이라는 것도 굉장히 통합적으로 어떤 측면,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 측면을 통합한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격.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정신역동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론들을 대부분 이제 성격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인간 발달을 보는 측면은, 인간의 행동을 보는 측면은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부적응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클라이언트의 부적응 행동을 제대로 사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적응 행동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사회문화적으로 좀 일탈된 행동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거죠. 사회문화적으로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평균적이거나 정상적이라고 보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제대로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뭐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적응 행동을 사회복지에서 볼 때 어떤 병리적으로 진단,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치료나 그다음에 더 나은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것으로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표도 있죠. DSM 해서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인간 발달의 개념은 아까 우리가 전생에 걸친 발달 그리고 신체, 심리,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출생부터 나와 있는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전인적인 측면이죠. 전인적 측면에서 전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 어원적으로 우리가 발달이라는 그 디벨롭먼트라는 말은 유기체 내에서 잠재되어 있는 본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이 발달의 과정은 멈추지를 않아요. 수정에서부터 사회까지 계속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발달의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교하시는 게 중요해요. 비교의 개념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성숙의 개념이 있고 학습의 개념이 있고 책에는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까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과 발달의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발달의 개념을 공부하실 때 항상 이것들과 비교해서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발달의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학습과 사회화의 개념을 발달이 포괄하고 있다. 발달이 제일 큰 개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왜 발달의 개념이 더 큰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성장을 먼저 보죠. 성장을 보면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이죠? 여기는 주로 크기의 변화, 그래서 크기가 증대한다는 거, 주로 양적인 변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근육의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은 양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양적인 변화라는 거는.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데 성장은 멈추죠. 키가 계속 크는 거 아니죠. 나중에 줄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양적인 변화는 나중에 여기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감소, 뭐 퇴화, 노화 이런 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성장은 계속 증가하는 거, 증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양적인 변화고 증가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발달의 개념은 뭐가 있느냐? 발달은 전생에 걸친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막 크는 여기까지는 성장의 의미지만 나중에 퇴화하는 뭐 인지적인 능력도 감소하고 몸무게도 줄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하강의 측면도 포함한다라는 게 발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달은 뭐죠? 상승과 하강. 그러니까 성장과 노화, 퇴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발달이 성장의 개념보다는 큰 개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고요. 그 다음에 성숙은 유전적인 변화에 영향이 크죠. 유전에 의해서 미리 어느 정도 뭐 이때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성숙이 일어나 또 이때쯤에는 어떤 성숙이 일어나 라고 유전적으로 이미 계획된 어떤 그 과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성숙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정보에 따라서 변화된다. 뭐 예를 들면 태아 뱃속에서 태아가 크는 것도 성숙의 이라고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영구치가 언제 나느냐 이것도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물론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핵심 요소는 그거라는 거죠. 사춘기 시작되는 거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초경을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부모가 뭐 모계 그 모성을 그 부모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변화죠. 그다음에 폐경기 이런 등등의 예를 보면
이런 예들은 주로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발달은 왜 성숙보다 큰 개념이냐?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포함하지만 발달은 환경에 의한 변화도 포함한다는 거죠. 유전에 의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 학습해서 배워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발달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했던 듯이 환경에 의한 변화가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학습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의 산물로 나타나는 후천적인 변화다라고.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유전적인 거고,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의한 거, 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든가, 운전을 배워서 잘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습이죠. 자, 그러면 발달도 역시 학습의 환경에 의한 변화도 포함하지만 또 발달은 유전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발달은 학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회화도 역시, 사회화라는 거는 뭐죠? 사회화는 원래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기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습득되는 거죠.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뭐 관습이라든가 이런 걸 습득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환경 배울 때 문화라는 부분 하면 사회화 뭐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우리는 뭐 젓가락을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다 환경에 의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역시 발달 역시 학습이나 사회화, 환경에 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이 훨씬 넓은 개념이다. 자, 이것과 비교해보면 성장, 성숙, 학습, 사회와 비교해보면 발달의 개념을 알 수 있죠. 자, 발달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이다. 전 생애에 걸쳐서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신체, 심리, 사회, 여기에 뭐 인지, 정서적인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전인적 측면의 모든 측면의 발달이다. 그래서 이 전인적이라는 거는 이게 신체 따로, 심리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발달을 보면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만약에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심리적이거나 사회적 관계에도 다 영향을 미치죠.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체되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인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발달의 과정에 따라서 신체 구조라든가 사고라든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다 포함하죠. 우리가 아까 성장, 키가 크는 거, 몸무게가 느는 거 이런 것들을 양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 환경과 유전적인 영향, 환경에 의한 변화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발달의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발달과 유사 개념,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 어떻게 다른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한 걸음 더해 이제 유사 개념으로 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 발달의 영역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에릭슨이 이 신체, 심리, 사회 이 영역의 전인적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학자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의 삶은 신체적 체계, 자아 체계, 사회적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나누어져 있다는 게 각각 분절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개념을 하지만 이거는 다 통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차원과 그리고 심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신체적 차원에서 먼저 볼까요?